자, 요게 지금 뭐였냐면요. 방금까지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었잖아요. 그게 8시간 동안 그냥 벽난로가 타고만 있는 영상이었어요. 좋은 영상입니까? 네. 왜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죠? 불멍. 지금은 불멍이라는 용어가 있죠. 근데 저게 8년 전 영상이다 보니까 8년 전에는 불멍이라는 용어도 없고 뭐 화이트 노이즈, 뭐 ASMR 이런 것도 없었던 때였다 보니까 그때 저런 영상을 8시간 동안 누가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영상이 조회수가 3,100만 건이었어요. 그래서 야, 불만 타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게 8시간 내내 불만 타고 있거든요. 이게 왜 3천만 건이 넘나 그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자장가 채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건 꺼도 되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기 재우는 게 큰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상으로서의 가치보다도 애를 재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따로 없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뭐 구성이나 연출, 뭐 기술력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좋은 영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송국의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라는 것이 따로 정의가 됐지만은 요즘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거를 봐서 나의 용도에 따라서 컨텐츠를 주문해서 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머릿속에 좋은 카메라를 써야 되고 좋은 편집 기술이 있어야 되고 뭐 좋은 출연자들을 데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튜브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제 소개는 뭐 그런데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0분의 시간, 평소에 한 2시간에 하던 강의를 30분으로 압축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뭐 제 소개 같은 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요. 보통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유튜브는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공통의 주제다 보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제가 10분을 할애하고 나머지 20분 동안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남으면 제 소개를 할게요. 3프로TV 혹시 아십니까? 네, 3프로TV 제가 친애하는 이진우 선배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여의도를 대표하는 증권, 주식, 경제 컨텐츠라고들 알고 있죠. 그래서 구독자가 심지어 250만 명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구독자가 많으니까 잘 나가는 채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유튜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독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구독자가 덫이 될 수도 있어요. 보세요. 구독자가 250만 명은 알겠는데 영상의 요새 평균 조회수가 10,000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완전 제대로 막 경제 방송처럼 만들어 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실적이 이거밖에 안 나올까요? 유튜브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프로TV의 이사였던 슈카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장표를 왜 넣어놨냐면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저조하니까 3프로TV가 점점 불안해하고 조급해야 하는 그 증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붙이고 있는 거에서 나올 수가 있죠. 이것은 조급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광고가 많이 덕지덕지 붙게 되면은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짜증납니다. 안 봅니다. 지금 지속 가능성을 바꿔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슈카 같은 경우는 어떠냐? 구독자 자체도 많아요. 300만 명이 넘어가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지만 요즘도 78만 회, 그러니까 평균 1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위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밖에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슈카는 유튜브 요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매일 하는 생방송에서 핵심 부분만 편집자한테 줘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는 게 실적이 이 정도인 거예요. 평소에 슈퍼챗이니 뭐니 뭐 도네이션이니 하는 거는 따로 챙기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네임밸류는 네임밸류대로 챙기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뭐가 더 낫습니까? 아예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3프로TV는 이만큼의 조직을 가지고 영상 한 편을 만들 때마다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가는 케이스지만 슈카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혼자 하잖아요.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저렇게 조회수가 좋고 실적이 좋으냐? 유튜브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이런 채널이 더 매력적일까요? 아니면은 불과 10 몇 명이 되더라도 전부 다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채널이 매력이 있을까요? 유튜브도 결국에는 민간 사업자지 않습니까? 사업자. 걔들도 영리를 취해야 돼요. 걔들이 영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플랫폼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컨텐츠의 품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품질 관리를 해요.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지표, 그거를 AI한테 배당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알고리즘 통해서 어떤 거를 걸러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는 컨텐츠를 걸러내기 위해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작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독자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조회수가 한 10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10,000명인데 조회수가 5,000이다 인 것과 구독자가 200만 명인데 조회수가 5,000인 거는 후자가 엄청나게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그런 채널은 노출 점수를 깎아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채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떡상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떡상했냐 이거야. 3프로TV는 자기들이 평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떡상을 한 게 아니라 대선 국면 때 떡상을 했습니다. 3프로가 나라를 구했다 이러면서 이재명 또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대권 주자들을 다 차례로 인터뷰를 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고 그때 떡상을 했어요. 그때 200만 구독자를 찍었다고요. 그런데 그만한 이벤트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슈를 가지고 구독을 눌렀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3프로가 제공하는 뻔하디 뻔한 컨텐츠들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은 거죠. 하지만 슈카는 처음부터 저것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것만 했기 때문에 조금 더디지만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 구독자들이 쌓여왔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슈카를 구독하게 만들었던 그 요인이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독과 조회 행위를 멈추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유튜브 입장에서도 좋은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거물급 채널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불과 우리 100명밖에 안 되는 구독자라고 해도 되게 우리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저가 지금 한 40분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조심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말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명이 눈앞에 있다. 100명의 청중을 눈앞에 두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장이라도 갖춰 입어야 되고 뭐 하나 실수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근데 유튜브도 유튜브 구독자 100명이라는 거는 100명의 청중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왠지 무슨 게임 공략하듯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0명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들 관심사가 내가 어떤 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데만 전달하는 그 기술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튜브의 구독자에 아무리 구독자를 모아봐야 여러분한테 도움되지 않고 유튜브 배만 불려주는 행위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꿔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유튜브를 그래도 제일 좀 많이 김자영 대표님이 유튜브를 한다. 진짜 실제 하시는 분들 말고 김자영 대표님이 유튜브를 하신다고 했을 때 경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개인 유튜브를 한다면 네. 경쟁자 미녀? 자, 뻘쭘하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네. 그런데 제가 하려던 말이랑 일치합니다. 자, 김자영 대표님의 경쟁자는 뉴진스입니다. 김 대표님이 더 이쁘죠. 자, 그런데요. 권신 작가님이 유튜브를 해도 경쟁자는 뉴진스입니다. 정창규 대표님이 유튜브를 해도 경쟁자는 뉴진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먹방을 하면은 먹방 채널들과 경쟁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요새는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컨텐츠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뉴진스 뮤직비디오 한 편 볼 시간을 빼서 내 걸 보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진하게 뭔가를 잘하고 어그로를 끌다 보면 떡상이 되고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뉴진스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뉴진스를 무슨 수로 이기죠? 자, 그러면 저랑 BTS를 비교를 해볼게요. 저의 경쟁자는 또 BTS일 수가 있겠죠. 제가 BTS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전문성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BTS보다 그리고 키는 제가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BTS보다 좀 무섭게 생겼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BTS한테 없는 걸 가지고 경쟁을 하면 되는 건데 다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영상을 잘 배워가지고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 영상 내공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왠지 모르게 나도 경제방송처럼 토크쇼를 해야 될 것 같고 누구처럼 잘 만들어진 브이로그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말을 잘해야 될 것 그렇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여기 따로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경쟁력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미모가 출중하긴 합니다만 미모 자체를 경쟁력으로 삼고 싶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쇼박스니 뭐니 개그맨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고 그게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재미를 추구해야 되고 웃음을 추구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개그맨들이에요. 개그맨을 우리가 어떻게 재미로 이깁니까? 정말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다들 생각하는 방식이 굳이 남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영상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걸로 유튜브의 경쟁력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저한테 도전한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 그럼 무엇이냐? 영상은 영상 전문가가 따로 있고요. 뭐 말하는 분들은 말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요. 미모로 승부하는 사람은 미모 전문가가 따로 있죠. 여러분의 전문성은 뭡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의 최고의 경쟁력.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할 때마다 누군가가 돈을 주는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여러분의 경쟁력은 본업입니다. 유튜브에는 여러분의 경쟁력이 들어가야지 남의 경쟁력을 흉내내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상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리 공부해도 영상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각각의 업역에서는 우리나라에 다 최고를 잡아오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걸로 쇼부를 치기 시작하면 아무도 이기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의 본업과는 상관없는 데에서 자꾸 이슈가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명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갈지? 이게 노력을 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떠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창의적이다 진짜.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을까요? 김민성 대표님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김민성 대표님? 즐기는 자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농담이고요. 이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즐기는 자는 어떠한 자를 이길 수 없을까요? 즐기는 자는 일상인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최고의 컨텐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을 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업이죠. 그 본업이 컨텐츠가 되는 그 메커니즘만 개발을 하시면은 여러분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바꿔 말하자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의 본업이 경쟁력이 없다면은 유튜브도 경쟁력이 따라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으로 만드는 어떻게 유튜브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유튜브의 경쟁력은 본업의 경쟁력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게 본업인 사람들이니까. 아니면은 뭐 백종원, 오은영 이런 사람들 보면 뭐합니까? 본업이 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유튜브에 싣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찾았다고 쳤을 때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랑 콘텐츠 마케팅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상을 모처럼 한번 만드니까 내가 나 잘난 얘기를 하고 나의 영업 메시지를 막 잔뜩 해야 될 것 같고 나를 멋있게 조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광고입니다. 광고가 뭐냐면요. TV는 시청자라는 존재가 있죠. 신문은 구독자라는 존재가 있죠. 영화관에는 극장의 티켓값을 지불하고 앉아있는 관객들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광고입니다. 그런데 콘텐츠 마케팅은요, 온라인에서는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호객을 하는 것이 사실은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경쟁자는 뉴진스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시간을 들여서 뉴진스 봐야 될 시간을 나한테 투입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하물며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는데 저는 대단합니다. 저의 상품을 구매해 주세요. 저는 얼마나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업적인 메시지는 뒤로 숨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영업적인 메시지를 뒤로 숨기기만 하면 내 영업은 언제 합니까? 저는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리의 모형이라는 툴을 강단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이죠. 메시지 생산자와 메시지 수용자를 이어주는 거죠. 이것만 잘 이어질 수 있으면은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만약에 골프 웨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골프 웨어를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물건을 사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메시지의 수용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대부분 아마 40대 후반 이후에 있는 그리고 80%는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트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조기 축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등산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육아 문제, 아니면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분석해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접근을 해서 사람을 모으는 작업이 선행이 된 다음에 그제서야 그들한테 나의 메시지를 점점 녹아들게, 젖어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론은 유튜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성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본업과 연관시킬 수 있되 매력적인 이 사람들한테 뉴진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매력적인 아이템을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트렌드니 관심사니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걸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향수를 판매하고 싶다고 하면은 20대 여성들이 쇼폼에서 즐겨 찾는 챌린지 이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광고와 마케팅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력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볼게요. 1번 자막, 2번 자막, 멘트는 똑같습니다. 뭐가 더 세련된 자막입니까? 1번이죠. 그런데요, 1번 자막은 라디오스타 자막이고 2번 자막은 아이언맨 자막입니다. 뭐가 더 세련된 자막이죠?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다릅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요거보다는 이게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추구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자, 요런 영상, 이런 촬영분과 이런 촬영분이 있어요. 무슨 카메라가 더 비쌀까요? 왼쪽과 오른쪽 카메라 더 비싼 거. 그러니까 갈리잖아요. 근데 요 이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2번으로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들 1번이라고 외치고 있었을 거예요. 자, 1번은 50만 원짜리 고프로 카메라로 찍은 거고 이거는 1억 2천만 원짜리 스튜디오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용도가 다르다니까요.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면은 남들 1억 2천만 원짜리 쓸 때 나는 고프로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사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포맷에 따라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다 달라지는 건데 어줍잖게 들어서 막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과 돈과 자원이 자꾸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뉴판의 비유, 여기도 또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메뉴판에는 나한테 자신이 있는 것만 오롯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한정식으로 잘 나가는 회사가 그런 가게가 있다고 하면은 한정식만 메뉴판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트렌드는 와인이지 싶어가지고 와인 몇 병을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문 소믈리에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와인의 품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정식을 가지고 찬사를 받아야 될 가게가 와인 때문에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업을 가지고 뭔가 경쟁력을 취해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괜히 기술력이 돋보이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메뉴판에 엄한 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메뉴판에는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매력적인 메시지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구독자 별로 뭐 몇만 명도 되지 않는 거제도 최군 이런 채널이 있어요. 전 정말 추천하는 채널인데요. 이거 딱 봐도 후줄근 하잖아요. 영상도 후줄근해요. 그냥 스마트폰 거치해 놓고 옆에다가 세워놓고 그냥 회를 쳐요. 회가 나옵니다. 편집도 안 했어요. 막 20분 막 이래요, 영상이. 그리고 구독자가 8만 명인데 조회수가 뭐 1000건, 2000건 이 정도 나와요. 잘 나오면 뭐 잘 나오긴 하겠지만 랜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양반은 실제로 거제도에서 횟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테이블 8개짜리 4번 돌린다고 생각하면 테이블 32개인 셈이죠. 조회수 2000건 중에 테이블은 언제나 완판입니다. 여기는 예약 100%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죠. 조회수가 그래도 2000건 정도는 나오니까. 그런데 이 정도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투입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리의 모형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는 일상인 일이지만 도시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선한 회가 처지는 것을 눈앞에서 볼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일상이, 우리한테는 컨텐츠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실제로 컨설팅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34만 명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귀농 귀촌을 하는 특히 이제 묘목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34만 구독자입니다. 굉장히 알찬 구독자고 여기서 묘목을 한번 소개하면 언제나 완판이 될 정도로 파워풀한 채널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일 히트했던 상품이 조회수 1350만 건을 찍은 종이컵에 수박씨를 심어서 수확해서 먹어보자 라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대박이 났긴 했지만요, 저는 이 채널의 컨텐츠의 결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냐면 일부러 못 만들어요. 일부러 못 만듭니다. 왜냐? 농업인이 직접 했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농업인의 채널인데 전문가의 카메라가 안 흔들리게 찍고 막 자막 예쁘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것은 돈 처바른 티가 너무 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명 안 쓰고 산발이도 안 쓰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일부러 손 흔들어가면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진정성을 설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제가 그 친한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이 양반 채널에서는 그러니까 전문직들은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문직, 특히 변호사나 행정사, 법무사 이렇게 서류를 다루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찍어야 돼요. 촬영 기술이 좋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들어간 기술은 완벽해야 된다. 특히 오타 같은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오타. 제가 이 양반한테 관여하기 전에는 그냥 그 기술 직원 하나 딱 선임해 놓고 그냥 막 편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술 직원이 뭘 압니까? 오타가 막 잔뜩 나 있는 거예요. 그 폰트도 별로고. 그런데 변호사 채널에 오타가 나잖아요. 내 송장에 오타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에서는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화려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촬영을 했으면은 촬영은 깨끗하게 얼굴 깨끗하게 나오고 목소리 깨끗하게 보이고 문구를 썼으면은 문구는 완벽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요란 뻑적지근하게 만드는 게 좋은 채널이 아니에요. 또 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가 PD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컨텐츠들은 PD 김도현이 만드는 거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 때는 정말 많은 자원을 때려박아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컨텐츠는 실제로 방송에 송출이 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된다, 못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사업 형태, 사업 스타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구체화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막연하게 많이 본다, 많이 보게 만든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그 다음에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렇게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은 요걸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를 레시피가 도출이 됩니다. 혼자 셀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웹캠과 마이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를 내가 배워서 할지 아니면은 이왕 제대로 할 거면은 비용을 드릴지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배워서 할 거면은 기술력이 아예 배제가 된 아까 그 횟집 영상처럼 기술력이 아예 배제가 된 메커니즘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조금이라도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전 추천합니다. 할 거면 확실하게 안 할 거면 아예 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바쁘게 20분 안에 거의 끝냈는데요. 이제 Q&A를 하기 전에요. 제 소개를 이제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이고요. MBTI는 ENFP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20분 동안 한 얘기가 약팔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PD와 아나운서의 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PD이셨고요. 아버지는 특히 KBS, 마산 KBS 아나운서로 취업을 하셨다가 서울 KBS PD로 전직을 하셨다가 신방과 교수로 은퇴를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컨텐츠 전문가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 나이가 38살, 38년 차 컨텐츠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경제TV에서 공채 16기 제작 PD였고요. 콘텐츠 민주주의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과학대학교에서는 방송 쪽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차원 요거를 직업화를 해서 콘텐츠 컨설턴트라는 직업명을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를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요 정도 얘기하면은 네, 저에 대한 소개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저의 강의 내용은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강한 지식 알려주는 남자라고 간지남 채널을 유튜브를 한 3년 전에 개설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운영을 하다가 1년 전에부터 컨텐츠를 안 올리고 있었어요. 네. 제가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구독자가 한 770명 정도 되는데 몇 명이요? 770명. 770명. 거의 배나이를 거의. 근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최근에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단기 임대 사업이라고 해서
단기 임대를 한 5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되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지금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간지남 채널에 그냥 올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새로 아예 그냥 채널을 만드는 게 나을지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사실은. 아이템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아이템을 바꾸는 건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위에다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차차 타이틀 바꾸고 간지남에 관련된 내용들은 밑에 그냥 놔두고 새로운 컨텐츠를 단기임대 쪽으로 올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차원이랑 그리고 사람 심리 차원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차원에서는 검색의 결과 그리고 자기네들이 연관으로 검색 노출을 시켰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만족스러워야 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다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마인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해시태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시태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뭔가를 검색했을 때 그 검색어에 가장 충실할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가 노출이 되었을 때 검색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간판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유입이 될 만한 채널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새 아이템이 뭐라고 하셨죠? 단기 임대잖아요. 단기 임대 그런 부동산 임대 뭐 월세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걸 검색했을 때 나올 만한 컨텐츠에 간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가 봤을 때는 유튜브는 이미 빅데이터로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검색 노출 순위에서는 많이 손해를 보긴 볼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어차피 그 밥에 그나물인 사람들을 또 모으는 것은 번거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채널을 그대로 살리고 싶다면 이제까지 간판에 대해서 올렸던 거 이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많은 컨텐츠를 올릴 자신이 있으시다면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 유입되어 있는 구독자들이 간판 때문에 와 있느냐 아니면 김현상 때문에 와 있느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간판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새로운 컨텐츠가 들어왔을 때 실망할 것이고 김현상 때문에 와 있는 사람이라면은 새로운 컨텐츠가 와도 환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려면 비중 조절을 하셔야겠죠. 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홍현 대표님. 야, 4,500명. 네, 4,50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실 있는 분들이 거의 이제 행정사분들이 많이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냥 행정사 콘텐츠 말고 이제 일반 그냥 개인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목적은 이제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자 해서 나를 더 좋아하게 하자인데 그게 이제 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하던 행정사 업무나 제대로 올리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홍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 채널에 모여있는 구독자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모여있는 것 같습니까? 행정사 업무 잘 하고 싶거나 아니면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수험생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의 컨텐츠가 올라가죠? 행정사 하면 뭐가 좋은지, 행정사 하면 얼마나 버는지, 행정사 하면 다른 자격에 비해서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행정사 업무를 잘하기 위한 컨텐츠로 가득 차 있는 채널들이라면은 그 구독자들은 대부분 동료 행정사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인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하지만 행정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행정사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의 일상은 뭐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여기서 컨텐츠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죠. 변호사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변호사의 일상이 궁금할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행정사의 일상을 보여주는 건 괜찮은 것 같고요. 대신 여기에서 이제 직업적인 품위가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빨리 끊기면은 이제 주주총회를 빨리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서운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질문이 하나 정도 더 있으면은 좀 제가 강의 준비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2시간짜리 강의를 20분에 압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또 주시죠. 네. 뭐 되게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그 변호사들 혹시 그
유튜브 하시는 거 많이 관여를 해보셨나요? 네, 뭐 아. 종종 해봤습니다. 그 원래부터 유명했던 변호사가 아니고 이 유튜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유튜브로 인해서 성공을 한 사례들이 꽤 있을까요? 좀 그게 좀 궁금해갖고. 예. 저희 법인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제 대표 변호사들 둘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그렇게 크게 증가되는 게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거로 인해서 뭔가 이제 영업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좀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회의적인 좀 시각들이 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적인 수단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좀.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그때 로스쿨 1기가 그때 배출됐나? 하여튼 로스쿨 1기인 제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공짜로 해줄 테니까 변호사 유튜브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미적미적대고 있다. 그러다가 지금 완전 실기했죠. 한문철 TV가 처음 영상을 업로드한 게 2019년도더라고요. 네, 제가 4년 앞서서 그 제안을 했었는데 선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했었더라면 지금은 무엇을 했었어도 영상에서 똥을 싸도 유명해졌을 겁니다. 근데 한문철 TV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자면은 선점 효과도 있었지만요. 일상이에요. 그 사람의 일상이에요. 게다가 영상을 재료를 수집하는 과정도 블랙박스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제보를 받는 거고 여기서 법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형태다 보니까 항상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 또 한문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보다 뚜렷하게 더 잘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일반인이 보기에는 다 같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답게 그런 솔루션을 계속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통에 대해서 관심사가 있는 만큼 그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또 편집단 따로 고용했을 테니까 시간, 돈 투자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속 가능하게 또 엄청 다량으로 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선점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얼마나 한문철 TV가 잘 나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선점 효과는 이미 끝났잖아요. 물 건너갔고요. 지금 변호사나 전문직 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거 보면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98년도, 99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을 때 그때 다들 홈페이지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았잖아요. 홈페이지 선점 효과를 누린 사람들은 홈페이지만 있으면 홍보가 됐지만 누구나 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홈페이지를 안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은 유튜브가 없으면은 법무법인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있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잘 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무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법무법인의 유튜브가 흥행할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수많은 변호사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관우 변호사님의 유튜브가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라서요. 네네. 그래서 저희 대표들 하는 거 보면은 좀 이제 재밌게 만담 형식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을 그 뭐 며칠 상간으로 이렇게 그걸 주제를 갖고 올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찾아보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딱히 뭐 저도 그렇게 크게 생각은 해보진 않아서 어떤 게 뭐 장점이라고 할까? 네. 자, 그러면은 최신 이슈를 다룬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하긴 해야 되니까 최신 이슈를 다루고 만담처럼 말을 쓰면 재밌게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두 가지는 남들도 할 수 있다. 개그맨이 아닌 이상은 좀 변호사 치고 말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법무법인에나 있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성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성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우리 법무법인의 특장점이 무엇인가가 지금 당장 나오지가 않는다면 일단 하던 대로 쭉 하시면서 뭔가 결함이 있을 때마다 보완하는 식으로 일단 지속을 해보십시오. 지속을 하다 보면은 시청자들의 댓글이 달릴 겁니다. 여기는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볼 수 없는 뭐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성공이죠. 그때부터 집중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억지로 기획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청자의 반응을 보고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있으시다면? 왜냐면 오늘 주인공이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네? 가까우니까 마이크를.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은 컨텐츠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직종들이 있고 직업들이 있는데 이런 직종이나 이런 직업들은 굳이 컨텐츠가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플랫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직업군이 따로 있으신지요?
유튜브라는 이런 컨텐츠를 알리지 않아도 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 아. 종류가 있으신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여쭤본 네. 이유는 저는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갤러리라는 곳이 상당히 폐쇄적이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콘텐츠를 하고는 싶은데 이걸 대중들이 이해할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질문 감사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운 또 수준 높은 그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앞세워서 그것을 대중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술품을 거래까지 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죠. 아시겠지만. 하지만 나도 그 일원이 되고 싶어 라는 어찌 보면 허영심, 어찌 보면 지적인 허영심, 또 그런 향상심, 성취동기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작년까지 유튜브 생태계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었던 거는 성공에 대한 문법들, 성공 공식, 성공학 이런 것들, 자기 개발 이런 게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깔짝거리는 식으로 유튜브를 보고는 있지만 그 시간 하나하나가 나의 지적인 어떤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환상, 자기 위안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 정말 딱 어울리는 아이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 같으면은 이런 미술품이 처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20억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 다음에 왜 그런 가격이 매겨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화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거를 해설하는 걸 해주기만 해도 일반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관심사를 터치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쪽에 그 모수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유튜브까지 어려워질 필요는 없어요. 방송계에서 저는 PD니까 방송계에서 선배들한테 뒤통수 맞아가면서 항상 배워왔던 게 뭐냐면요. 시청자의 수준을 항상 중학교 1학년으로 두고 생각해라. 중학교 1학년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실패한 방송이다.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시는 분들일수록 그걸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전문성입니다. 자, 대답이 됐을까요?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도현이었습니다.